지금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ABC 머릿속에 그려지죠? 그래서 정삼각형 ABC가 될 겁니다. 1, 루트 3이니까. 그 다음 1 이상의 실수 이런데 표시 잘 해놓으시고 A가 1 이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A가 1보다 작은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문제를 좀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복잡해지니까 A가 1 이상이다. 그 다음에 중심이 이렇고 반지름이 이러한 원이 등장을 하는데 중심이 어때요? 중심이 A, 루트 3분의 A 제곱이니까 어떤 2차 곡선 위에 중심이 있다는 얘기죠. Y 루트 3분의 X 제곱. 그건 딱 보이고 그나마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분의 1로서 고정돼 있다는 게 이제 좀 위안이 되는 겁니다. 중심이 움직여. 그러니까 지금 누가 등장했어요? 정삼각형하고 원이 등장을 했어요. 원의 사이즈는 고정돼 있는데 원의 중심이 여러분 보기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지. 원의 중심이 이렇게 움직이고 그래서 이제 뭐가 되느냐? 이 원과 삼각형 사이의 위치 관계, 정확히 말하면 원과 이 세 변 사이의 위치 관계, 이게 이제 A 값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원, 움직이는 원이죠. A에 따라 움직이는 원. 이 움직이는 원이 선분 AB와 몇 개의 점에서 만나냐? 선분 AC와 몇 개의 점 만나냐? 선분 BC와 몇 개의 점 만나냐? 그것을 각각 F1, F2, F3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좀 상황이 그려지나요? 원이 움직임에 따라서 삼각형은 고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요. 자, 먼저 요 2차 곡선 뭐죠? y 루트 3분의 x 제곱입니다. 원의 중심이 자 지금 1부터만 생각해요. 1부터만. 원의 중심이 1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변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삼각형이 이렇게 뿅 하고 나와요. 정삼각형 이렇게 한 변의 길이 2인 정삼각형 되겠고 그럼 여러분 이게 여기 A가 1일 때부터 생각한다 그랬는데 여기가 1, 루트 3분의 1이잖아요. 요 점이 삼각형과 무슨 관계 있는지 좀 눈치를 챌 수 있겠나요? 무게중심이죠. 내심이죠. 위심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선의 길이가 루트 3입니다. 1대1 루트 3. 이게 루트 3인데 요 길이가 루트 3이고 그것의 3분의 1이니까 루트 3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따라서 요 길이는 루트 3분의 2가 되는 겁니다. 루트 3분의 2 어디서 봤는데? 원의 반지름.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A가 1일 때 만들어지는 원이 요게 바로 외접원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원을 손으로 그릴 필요가 없는데 애써 그려놨는데 자 이렇게 요 원 외접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A가 얼마일 때? A가 1일 때의 원입니다. 그래서 요 정삼각형 고정돼 있죠. 원 사이즈는 정해졌는데 A 값에 따라서 원이 이동해. A가 좀 커졌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이 이동하죠. 중심이. A가 조금 더 커졌어?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런 식입니다. 상황이. 지금까지는 비문학이에요. 그래 놓고 이제 무슨 문제를 물어보느냐. 문제 1번부터. F1이 뭐였죠, 여러분? F1A가 여기 이제 앞에 그림으로 보자면은 F1A가 요 변의 길이입니다. 요 변입니다. F1 x축 상에 놓여 있는 길이가 2인 선분 0부터 2까지 나오는 이 A, B하고 이 원하고 교점의 개수가 F1A야. 매개 변수 A에 의해서 정의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면 A 값에 따라서 원의 위치가 달라지니까 이 선분 A, B하고 교점이 몇 개가 생길지는 A 값에 따라 달라질지니까 당연히 A 함수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1번 문제가 뭐냐면은 이 F1A가 1 이상이 되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F1A가 1 이상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 움직이는 원하고 요 움직이는 원하고 A, B하고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좀 심란하죠? 심란해. 괜찮나요? 여러분 이게 왜 굉장히 복잡하다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지금 문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종합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가. 근데 F1은 뭐만 생각하면 돼요? AB만 생각하면 돼. AB만. 그죠? AB만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삼각형을 지워버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PPT로 동영상을 구현했는데 이렇게 지금 한번 터치 딱 하면은 이렇게 움직여요. 자, 하여튼 이렇게 원이 움직이는데 변 AB 요것만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요것만.
요 길이가 2인 선분만. 이 선분하고 A 값이 쭉 변해감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근데 교점이 하나라도 존재할, 물론 두 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교점이 적어도 하나 존재할 A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느냐? 교점의 개수예요. 교점의 개수. 결국은 이게 교점의 개수가 한 개 이상 될 조건을 찾으라는 얘기니까 교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는 뭐예요? 반드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로서 우리가 접근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방정식이 어떻게 만들어지죠? 당연히 원의 방정식하고 선분의 방정식 두 개를 연립을 해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과 선분의 방정식을 쓰는 것이 우리 이 문제풀이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꼭 기억. 이제 그 생각을 스스로 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죠? 중심이 a, 루트 3분의 a 제곱이니까 지금 얘를 또 제곱을 해요.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분의 2라고 그랬으니까 제곱해서 3분의 4. 이거 원의 방정식입니다. 됐고 원의 방정식. 그 다음에 이 원과 그 다음에 선분의 방정식은 어떻게 쓰나요? 여러분 이 선분의 방정식 어떻게 쓸까요? 일단 x축에 포함되는 선분이니까 x축 직선의 방정식 y = 0 써야죠. y = 0. 그래서 선분의 방정식이 y = 0인데 지금 이 x축 전체는 아니고 유한한 길이의 선분이니까 x의 범위를 0부터 2까지로 제한을 해 주셔야 되겠죠. 요겁니다.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하고 이 선분의 방정식을 써가지고 이 둘의 교점의 개수라는 것은 둘을 연립했을 때 생기는 실근의 개수에 다름 아니다. 항상 그래요, 여러분. 교점의 개수. 그러니까 여러분 교점의 개수, 접선의 개수, 접점의 개수 나오면은 반드시 그 어떤 적당한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그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로서 논의를 해줘야 한다는 것. 당위이자 현실적으로 또 푸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립을 해봅니다. 연립을 해보면은 어떻게 연립을 해요? y에다 0 대입하는 게 제일 간단하겠죠. 그럼 y에다 0 대입하면은 x-a의 제곱이고 0 대입했으니까 바로 제곱할게요. 3분의 a 4제곱이 되겠습니다. 이퀄 3분의 4. 이런 식이 나오죠. 자, 이것의 정체는 뭐예요? 이것의 정체는 2차 방정식입니다. 2차 방정식. 그럼 여러분 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은 뭐예요? x축과의 교점이 되는 겁니다. x축과의 교점 x좌표. 그러면 이제 x축 전체는 아니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선분 AB하고의 교점이 되는 것이니까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0부터 2까지의 구간에 존재할 조건을 찾고 있는 것이 바로 1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되겠고 누구의 조건? 당연히 A 조건이죠. A 값에 따라서 이 방정식이 이 구간에서 실근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 것이니까 A의 조건 찾는 겁니다. 그게 답이에요, 답. 이게 1번 문제의 답. 그러면 이제 풀어보는데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문제가 여기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2차 방정식이 이번에 실근을 가려면 어떻게 되냐? 이것을 여러분 그 내림차순으로 정리해가지고 판별식 또는 근의 공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x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졌으니까 이걸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둘 다 똑같은 얘기죠, 사실은. 근의 공식 이용하는 거나 완전 제곱식 이용하는 거나. 그러면 x-a의 제곱 이퀄 3분의 4-a의 4제곱이 되는데 일단 여러분 이게 실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실근을 가질 조건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겁니다. 그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 여기 실근을 x가 실근을 갖는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a 4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따라서 a 제곱이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a가 루트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자, 여기서 a가 루트 2보다 작거나 같아야만 요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문제에서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을 이미 줬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이 조건이 뭐예요? 이게 실근을 가질 조건이니까 원이 x축과 만날 조건이요. 좌우지간 x축과 만날 조건. 일단 x축과 만나야 0부터 2까지 범위에서 만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무슨 조건? 자, 우리가 1번 답을 구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것의 부분집합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필요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 이 3분의 AB와 만나려면 일단 x축과 만나고 봐야 되니까. 우리가 구하는 솔루션의 필요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래야 x축과 만나는데 이제 그 다음 논의해야 될 건 뭐겠어요? x축과 만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0부터 2까지의 구간에서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 조건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것의 이제 근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 2차 방정식에. 그럼 근을 구해 보면은 뭐가 되겠어요? 여기다 루트 씌우고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a 더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풀었을 때 x가 a 마이너스 루트하고 3분의 4 마이너스 a의 제곱, 그 다음에 a 플러스 루트하고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고요. 물론 이 값이 a가 루트 2이면 이 값이 이제 같은 값입니다. 당연히 같은 값, 루트 2로서 같은 값이 나옵니다. a가 루트 2보다 작으면은 이게 이제 서로 다른 두 실수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a가 루트 2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겠어요? 이 그림에서 a가 루트인 상황, 요 값이 같아지는 거니까 접할 때겠죠. 접할 때 a가 루트일 때. 그래서 a가 루트 2일 때가 이렇게 해가지고 요 x축에 접하면서 동시에 이 선분에 접하는 겁니다. a가 루트 2일 때. 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직관적으로 a가 루트 2보다 살짝 작으면 어떻게 해요? a가 루트 2일 때인데 a가 루트 2보다 살짝 작아지게 되면 이 원이 살짝 왼쪽 아래로 내려오다 보니까 뭐 두 점에서 만나지 않겠어요? 살짝 내려가 가지고 그런 식이 될 것 같아 일단. 그래서 a가 루트 2보다 작으면은 이게 서로 다른 두 양수가 되면서 0부터 2까지 범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는 이걸 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자 봐봅시다. 지금 이걸 이제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이 존재할 때 얘네들이 과연 0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 이 3분의 AB 위에 있는지, 0부터 2까지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이것이 우리의 관심 사항인데, 여러분 이걸 제대로 두 개의 부등식을 각각 제대로 분석하려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는데 좀 쉽게 가보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세요. A가 지금 1부터 루트 2까지 커져간다고 합시다. A가 여기서 A가 1부터 루트 2까지 이렇게 쭉 변해갈 때, A가 1부터 루트 2까지 변해갈 때 얘는 증가함수죠. A에 대한 증가함수고 감소함수, 즉 증가함수하고 감소함수를 합쳐놓은 것이니까 이거 전체의 증가함 여부는 정말 정밀하게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떠냐? 얘는 증가함수에서 감소함수를 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증가함수입니다. 증가함수. 얘가 A에 대한 증가함수가 되는 겁니다. 증가함수. 그럼 얘가 증가함수니까 자 A 값이 1일 때는 얘가 얼마죠? 1 집어넣어 보면은 0이죠. 0. 1 빼기 1이 되니까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0부터 A가 루트 2면은 루트 2 집어넣어 보면은 이 부분이 0이 되니까 루트 2가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A가 1부터 루트 2까지 변해갈 때 이 값은 차츰차츰 증가하는데 0부터 루트 2까지 변해간다는 얘기예요. 선분 AB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두 개의 x값들이 이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것이 뭐냐면은 원과 x축의 교점의 x좌표란 말이에요. 교점 x좌표. 교점 x좌표니까 이게 왼쪽 교점이라고 한다면 오른쪽 교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x축을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이게 아니지. 이렇게 원이랑 만나가지고 여기 왼쪽 교점이 있고 오른쪽 교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원이 x축이랑 일단 만나려면은 필요 조건으로서 이 조건 하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 그 왼쪽 교점과 오른쪽 교점을 생각해 봤을 때 오른쪽 교점이 0부터 2까지의 범위에 있느냐 없느냐 그건 복잡하단 말이에요. 근데 왼쪽 교점은 반드시 선분 AB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점의 x좌표가 0과 2, 0부터 2까지 범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해되겠죠? 그걸로 논의 끝나는 겁니다. 즉 이 조건이 충분하기까지 하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가 1번 답이 이게 되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요점은 이거 요점은 이 움직이는 원이 일단 x축이랑 만나려면은 이러해야만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필요 조건. 근데 A가 요 범위에 있을 때 왼쪽 교점은 반드시 선분 AB 위에 있구나. 충분하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번 문제가 F1A 이퀄 1이기 위한 조건 그랬으면 또 얘기가 달라졌겠지. 근데 1 이상이니까 오른쪽 점이 오른쪽 교점도 선분 AB 위에 있을지 없을지 여부는 논외가 되는 겁니다. 왼쪽 교점은 있구나. 이걸로 끝나는 것이죠. 1 이상이니까. 되겠죠? 요게 1번 문제. 그래서 매개의 변수로 정의된 함수 이 상황을 정확히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계산 과정은 2차 방정식의 해판별과 근의 분리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1번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2번, 3번, 4번 다 본질은 똑같아요. 2번은 뭐예요? 이제 두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F1이니까 똑같아. 선분 AB. 요 0부터 2까지 범위에서 X축상에 존재하는 이 선분 AB, 변 AB가 원이랑 두 점에서 만날 A의 조건을 찾는데 야, 문제가 좀 피곤해요. 이거 잘 이해해 봅시다. 자,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A 값들인데 1보다 큰 거네. 1보다 큰 거. 1보다 큰 거. 자, A가 1일 때 어땠어요? A가 1일 때 두 점에서 만났잖아요, 일단. 두 점에서 만났는데 이제 1은 제낀단 말이지. 1은 제외하고 1 제외하고 나서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A 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M이라고 하자.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네. 어쨌든 뭘 구해야 돼요? 이 변 AB랑 원이 두 점에서 만날 조건을 찾아봐야 돼. 그걸 계산을 해봐야 돼.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뭘 하려냐면 거기서 이제 가장 작은 값을 M이라고 했을 때 M을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을 구하래요. 왜 N값을 구하라고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질문했을까? 정확한 N값을 구하는 수고까지는 하게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 그러니까 여러분 3차 방정식은 반드시 실근을 갖게 되는 거니까 그것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 정확한 값을 구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인수분해 하느라고 고생하지 말고 혹은 뭐 사이값 정리 반복해가지고 이 실근의 존재 범위를 막 좁히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 존재하는 실근을 제시해주면 충분하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을 제시해라. 하여튼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 요 원하고 이 선분 AB가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1번 문제를 맞게 풀었다면은 이 왼쪽 교점은 반드시 선분 AB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제 뭐만 체크하면 돼? 오른쪽 교점까지도 여기 0부터 2까지의 범위에 들어오는지 변 AB 위에 있게 되는지 그걸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조건을 찾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왼쪽 교점은 이미 변 AB 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A가 이 범위에 있기만 하다면 X축과 만나기만 한다면 자, 이제 남은 것은 뭐라고? 이 오른쪽 교점이 AB와 만나는지 변 AB와 만나는지 그러면 요 값이 어디 범위에 있는지 0부터 2까지의 범위에 있을 조건을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2번 문제는 요 부등식의 해집합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도 얘는 의미가 없어. 얘는 당연히 성립해. 왜냐면 A가 1 이상이고 여기 루트 값은 0 이상이니까 요거는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풀 필요도 없고 사실상 이렇게 압축이 되는 거예요. 요 부등식 풀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요 부등식 풀어보는데 이제 별 수 없이 이거 풀어야 돼요. 그럼 A 넘겨가지고 양변 제곱하겠죠. 그럼 제곱하면 3분의 4 마이너스 A 4제곱 작거 나갔다 2 마이너스 A 제곱이니까 4 빼기 4A 그 다음에 플러스 A 제곱이죠. 그 다음 여기 3을 곱해보면은 4 마이너스 A 4제곱이 되고 12 빼기 12A 더하기 3A 제곱이 되겠고 다 우변으로 이항해가지고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A 4제곱 맞게 쓰는지 보세요. 더하기 3A 제곱 그 다음에 빼기 12A 12에서 4를 빼니까 플러스 8이 0보다 크다 같다. 요 4차 부등식의 해집합이 뭐예요? 2번 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1부터 루트 2까지의 A 값들이 뭐 F1A를 2로 만들어주는 애들이에요. 원과 선분 AB의 교점이 두 개가 되게끔 해주는 애들이에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이제 풀어보면은 이제 4차 부등식이라서 좀 부담이 됐지만은 인수분해가 또 쉽게 돼. 1 집어넣으면 0이 나와. 그래서 이제 1을 집어넣으면은 A-1을 인수로 가질 것이고 일단 A 세제곱이 필요하겠죠. 3차 함계수 0이니까요. 여기 플러스 A 제곱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바로 나오죠. 뭐 조립제 보해도 되고 2차 함계수가 플러스 3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나왔으니까 플러스 4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
1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10인데 여기 마이너스 4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8이 더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항 플러스 8 나왔으니까 맞게 했구나. 검산되겠고 요게 0보다 크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3차 부등식이 또 인수분해가 쉽게 됐으면 했을 텐데 그게 잘 안 돼. 인수분해 잘 안 돼. 하지만 실근을 반드시 갖긴 가질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 이거 얼른 미분을 해보면은 어떤가요? 얘를 미분해보면은 3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4가 되는 것이니까 뭘 할 수가 있어? 항상 양수입니다. 이것의 도함수가 항상 양수가 돼. 판별식 음수니까. 즉 얘는 증가만한다는 얘기예요. 이 3차 함수는 증가만 하니까 요것을 이제 FA라고 우리가 F 안 나왔었죠. FA라고 정의를 해 보면은 FA 이퀄 0은 실근을 반드시 갖는데 자, 그게 어느 범위에 있으면 좋겠어? 문제와 관련이 되려면은 1과 루트 사이에 있어야 의미가 있겠죠, 우리한테. 예? 그렇잖아요. 1과 루트 사이에. 그래서 뭘 조사를 해요? F2라고 F 루트 2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제 사이값 정리를 혹시 적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1 대입해 보니까 114 마이너스 8 해가지고 음수 루트 2 대입하니까 2 루트 2 더하기 2 플러스 4 루트 2 마이너스 8 해가지고 6 루트 2에서 6을 빼니까 양수라는 것을 또 금방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사실에 의해서 이렇게 FA0 이퀄 0인 즉 이 3차 방정식의 실근 A0가 어디에? 0과 루트 2 사이에 1과 루트 사이에 1과 루트 2 사이에 이런 A0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증가함수니까 사실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이죠. 존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4차 함수가 내가 임의로 한번 그려보면은 감소하다 증가를 하는데 이 A축 가로축과 어디서 만난다는 얘기요? 1하고 A0 두 점에서만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4차 함수가. 그래서 이 4차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라는 것은 1보다 작거나 같고 A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 4차 부등식 주어진 요 4차 부등식의 해집합이 뭐가 되냐면은 A가 1보다 작거나 같든지 A가 A0보다 크거나 같든지 이게 된다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정정해 보면은 왜? 우리는 1부터 루트 2까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을 1부터 루트 2까지만 그 필요 조건을 반영해서 이것을 정정해 보면은 A가 1이란 얘기고 A가 A0보다 크거나 같고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이 사실상 이 4차 부등식의 해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부터 루트 2까지의 A를 대상으로 했을 때 언제만 A가 딱 1일 때하고 A가 A0부터 루트 2까지의 범위에 있을 때하고 그때만 교점이 두 개가 된다. 선분 AB하고 교점이 두 개가 된다. 그래서 답인 보겠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M이 A0입니다. A0. 여기서 얘기하는 M이 A0고 이 A0가 이제 뭐냐면은 요 3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이제 최종 답은 A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X로 바꿔가지고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8 이퀄 0이 답이 되는 것이죠. 되겠죠? 요겁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 이런 문제를 어떻게도 질문할 수 있냐면은 가장 작은 값을 구하시오 그렇게 해버릴 수도 있어요 문제를. 근데 그것의 정확한 값을 우리가 제시할 수 없죠. 요 3차 함수가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제시할 수 없는데 실근이 존재하긴 존재해. 그리고 1과 루트 3 사이 루트 2 사이에 존재하면 1과 루트 2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여기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이게 답이 잘 안 구해지잖아요. 맞게 풀었다면 이 3차 방정식의 이 실근으로서 존재하는 명백히 어떤 특정 값도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그 값이 얼마다라고 수치로 제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질문 안 했다 하더라도 요 3차 방정식의 1과 루트 사이에 있는 실근이다. 그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조금 어렵게 질문하면 그렇게 질문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오히려 또 문제를 이해하는 데는 좀 더 어렵기도 하겠지.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요 값을 가령 작은 값을 구해라 그랬으면은 질문 자체는 쉽게 이해가 됐을 텐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잘 짜여진 문제가 되겠고요. 여러분 여기서 3번 문제는 요거 방향만 얘기를 해야겠는데요. 3번 문제는 이제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요 선분의 AB하고의 교점의 개수가 아니라 F2A는 뭐죠? 여러분 요변입니다. 요변. 요게 BC인가 C인가 하여튼 요겁니다. 그러면 이 이제 원의 방정식과 이 선분의 방정식을 연립해야 되는 것이죠. 선분만 바뀌는 겁니다. 그럼 이 y 이퀄 0 대신에 뭘 해야 되겠어요? y 이퀄 0 대신에 y 이퀄 루트 3x를 생각해야지. 되겠죠? 루트 3x. 그리고 x가 0부터 2까지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0부터 1까지가 되겠죠. 0부터 1까지. 그래서 x가 0부터 1까지가 되는 것이니까 이제 이것을 연립해서 집어넣는다면은 여기에 루트 3x가 들어가서 이제 식이 좀 더 전개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본질은 뭐예요? 여기 y에다 루트 3x를 집어넣은 연립한 이 식의 정체는 뭐예요? 2차 방정식입니다. 그럼 우리가 찾는 것은 그 2차 방정식의 실근이 0부터 1까지죠. 이제는 0부터 1까지의 범위에 존재할 조건 그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똑같습니다. 4번 문제도 방법은 똑같습니다. 사실은 식이 조금씩 달라질 뿐이지. 되겠죠? 그래서 성대 문제, 모의논술 문제 여기까지 해보겠고